그래서 다음 내용은 이제 거래소들은 그러면 내부 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네. 볼게요. 일단은 뭐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그리고 FTX가 이 아르구스라고 하는 기관이 조사한 거래소들인데요. 지금 이 세 거래소들은 모두 이 내부자들은 트레이딩을 아예 못하게 자체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갖추고 있다고 해요. 네. 사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거래소에서 우리 회사 직원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으면 그것만큼 의심스러운 정황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9월부터 이게 그냥 법적으로 내부자 거래가 금지되게 됐죠. 작년 9월 특근법 개정안 나왔을 때부터. 네, 맞습니다. 맞네요. 바이낸스와 FTX는 그 중에서 이 아르구스의 분석 리포트를 직접 리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아르구스에서 문제가 됐다고 얘기한 46개의 지갑 주소가 네. 자체 규정을 어기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했대요. 내부자들이 거래를 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알아서 잘 막고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선행 매매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하는 게 규정 위반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선행 매매라는 게 네. 다시 설명드리면 선행 매매와 내부자 정보는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선행 매매를 하려면은 누군가가 내부자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루된 내부자들이 있을 것이고, 네. 그 사람들을 소위 말하면 잡아 족쳐야겠죠. 아니,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뭐라 그래요? 그 내부자들을 조사를 해야겠죠. 그다음에 합당한 벌을 내려야겠죠. 네. 그리고 선행 매매가 일어나지 않게 이제 예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거래소들의 답변은 그럼 뭐냐면, 내부자 정보가 새나가는 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막고 있어. 네. 우리 내부적으로 컴플라이언스 규정이 있어서. 근데 선행 매매는 발생하고 있고 그게 발생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아니면 뭐 선행 매매 같은 게 없었다고 하던가.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빼박 증거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한 건 아쉽다. 다만 우리는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 네, 관리하고 있다. 예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모르겠다. 이제 이런 사실 뉘앙스예요. 바이낸스와 FTX는 그렇게 대답을 했고, 네. 코인베이스는 좀 더 이 사태를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는 모양새입니다. 네. 코인베이스는 그 코인베이스 블로그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코인베이스 블로그 보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네, 네. 저도 자주 봐요. 왜냐면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 코인베이스 블로그에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랑 그 다음에 이 시에로님 누구시죠? 폴 그레왈도 치프 리갈 오피서. 아, 리갈 오피서. 네, 네. 법률 임원이죠. 이분도 이제 글을 많이 쓰시는데, 네.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불과 지난달에 네. 코인베이스 내부의 누군가가 내부 정보를 밖으로 빼돌려서 불법 행위에 사용할 가능성이 언제든 존재하는 걸 내가 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이런 선행 매매에 누군가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이 되면 조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며 사실로 밝혀질 시 퇴사 조치한다. 강력하게 처벌한다. 이렇게 이제 블로그 글을 남겼어요. 네. 그리고 이 폴 그레왈도 시에로님은 신규 종목 상장 전에 해당 정보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정황을 미리 포착한 적이 있대요. 그리고 그 경우에 내부자가 이를 이용해 선행 매매를 하려는 시도 자체를 차단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솔직하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가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혹은 막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지금 밝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걸로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좀 코인베이스는 이제 regulated entity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 미국 jurisdiction 규제 법률에 최대한 이제 맞춰주는 그런 거래소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죠. 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상장 기업이죠 또. 그래서 네. 이 코인베이스 운영진들은 그 내부자 정보 관리와 선행매매 행위 차단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은 왜 이제 어떤 획일화된 규제가 없을까에 대해서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아까 하나금융투자 전 대표이사님 케이스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전통 금융시장에서는 거래소에 상장할 종목을 미리 알거나 아니면 어떤 회사가 인수합병하는 정보를 미리 알고 네. 그걸 미리 사는 행위는 불법이에요. 네. 선행매매 행위라고 해서. 근데 암호화폐 세계에는 일단은 뭐 이거에 대한 규제가 없죠, 아예.
규제 자체가 워낙에 지금 막 나왔고 그리고 그 규제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가 이제 논의되고 있으니까 네. 이거를 뭐 합법이다 불법이다라고 하지는 않는 상황인데 그래서 거래소들이 지금 알아서 다 그냥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해가지고 이제 뭐 예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지금 자본시장법 이게 그냥 암호화폐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 접목된다고 하면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행위 이렇게 돼가지고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미리 상장 정보를 알고 코인을 들고 있다가 네. 파는 순간 네. 그런 행위에 포함되는 거고 미리 사는 것만으로도 그런 행위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런 정보를 심지어 미리 아는 것조차 원래 포함이 되는 건데 뭐 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네. 근데 알고 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아 얘가 알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벌써 불법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팔아서 수익을 거뒀다 그러면은 더 처벌 강도가 세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코인 시장에서 법률시에 갖춰질지 봐야겠지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부 변호사님들은 지금 자본시장법에서 다루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 가이드라인 규제 체계를 코인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간단하게 그렇게만 이제 얘기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가지고 있는 되게 독특한 구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암호화폐 거래소만 그렇게 규제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코인 발행과 유통 시장부터 어떻게 규제할지부터 사실 정해야 돼요. 사실 코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주식이나 파생 상품은 누가 만들고 싶다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라는 게 존재해야 되고 그 회사가 매출을 잘 내야 되고 그래야 뭐 주식이라는 거 상장을 하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코인은 누가 그냥 코딩만 할 수 있으면 바로 만들 수 있어요. 그죠? 네. 코인뿐만이 아니라 NFT도 그냥 그림 아무거나 갖다가 만드는 거는 뭐 일도 아니죠. 그냥 원하면 다 만들 수 있고 그럼 유통시장은 어떠냐? 유통시장은 그래도 조금 규제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CO가 금지돼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규제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ICO 못 하신 분들이 싱가포르로 가서 많이 ICO를 하시죠. 거기엔 관련 규제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다른 나라에다 법인 세우고 그렇게 ICO 하는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더나 비트로 이렇게 ICO 자금 모으고 그거를 뭐 이더나 비트는 암호화폐니까 그거를 어느 거래소든 가서 현금화해서 그걸로 이제 뭐 메인넷을 만드는 비용으로 충당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디파이와 덱스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들만 존재했을 때는 막 이제 거래소에 가서 약간 영업을 했어야 했어요. 우리 코인 이렇게 좋다. ICO 성공적으로 마쳤고 정말 장래가 유망한 코인이니까 상장 좀 해줘. 그러면은 뭐 옛날 일입니다만 거래소들이 뭐 상장비도 좀 받기도 하고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라는 이제 명목으로 돈도 좀 받아서 이렇게 MM도 고용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장해줬죠. 근데 요즘은 이제 디파이나 덱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디파이나 덱스 들어가 보시면 맨 밑에 뭐 상장 문의는 뭐 요 이메일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이메일 보내면은 해줘요. 이거를 상장이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등록이라 할 수도 있고 네. 그 덱스에 아무튼 이제 넣어주는 거죠. 말하자면 그 해당 티커를. 네. 그러면은 그 티커를 넣어주면은 거기에 풀을 만드는 거는 그 팀에서 알아서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덱스나 디파이에 올라가서 뭐 이제 그 해당 토큰의 어떤 커뮤니티 빌딩 같은 거는 트위터나 디스코드를 통해서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막 사람들한테 뭐 우리 코인은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저런 식으로 될 거고 해서 막 이제 그 디스코드 채널이라고 예를 들면은 막 이제 커뮤니티 빌딩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막 가자를 외칠 거 아니에요? 코인 떡상한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막 무슨 거래소 올라가나요? 막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 일단 디파이랑 덱스들이 올라갑니다. 하면서 이제 하고 그 덱스 디파이들에서 유동성이 좀 생기면 그거 가지고 이제 거래소로 가는 거죠. 네. 바이낸스, 뭐 코인베이스 가서 자 봐라 우리 디파이 덱스에서 이렇게 거래량 나오고 있고 커뮤니티에 몇 명 있고 지금 ICO에서 얼마 모았고 상장해줘. 그러면은 거래소 입장에서는 사실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거래소는 수수료 수익이 매출이니까 그죠. 유망한 코인 상장해줘서 그 코인에 그 팀에서 만든 사람들이 와서 거래를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는 그렇게 해주는 거죠. 일단은 코인 발행과 유통 시장 자체에 규제가 정립되지 않으면 거래소만 뭐 내부 컴플라이언스 규정을 갖춘다고 해서 네. 아무 코인이나 상장되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거래소 대표님들이 보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래소들은 바이낸스, FTX, 코인베이스. 네. 예, 브라이언 한정지어서. 암스트롱이 보고 있을 수도. 괜찮아요. 네, 뭐. 언제 한번 뭐 보겠어요. 볼 일도 없을 텐데. 저도 참고로 브라이언이지 않습니까? 그 영어 이름이. 네. 그래서 한번 보고 싶긴 한데 어쨌든 네. 그 코인베이스, FTX, 바이낸스가 자체적으로 뭐 내부자 정보가 빠져나가는 네. 거를 아무리 관리를 해도 결국에는 이 생리 구조가 산업 구조가 그냥 발행과 유통이 너무나 자유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소들이 이거를 다 막을 수가 없어요. 다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본처럼 해야 돼요. 일본은 그 연합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연합회에서 상장을 허가하는 코인들만 이제 거래소들이 또 이제 그 코인들의 상장을 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금 연합회에서 30개의 코인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놨을 거예요. 네. 말하자면 화이트 리스팅 제도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거래소에서 아무도 거래를 안 하죠. 다 외국으로 프로젝트들은 다 외국으로 빠져나갔고 그 거래소들은 경쟁력을 잃었고 네. 일본의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것도 우리나라, 중국, 미국이나 뭐 이런 선진국들 대비해서 전혀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화이트 리스팅도 그렇게 완벽한 제도는 아닐 수 있다라고 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라는 문화가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왜 모 거래소, 국내 모 거래소에서 클레이 토큰 상장할 때도 비슷한 이슈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죠. 도둑 상장이다. 아니다, 뭐. 거래소가 상장하는 건 자유다. 자유다, 뭐. 최근에 그래서 또 C2X 코인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코인도 이제 네네네. 뭐 그 컴투스라는 게임 회사에서 만든 코인인데 네. 이거를 뭐 거래소가 허락을 받고 상장했네 안 했네. 막 그죠. 이런. 코빗이었잖아요. 그죠? 코빗이었죠. 네. 그 이슈가 있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코인은 결국 코드로 만들어지는 거고 이 코드는 오픈 소스예요. 네. 오픈 소스라는 거는 대중에게 모두 공개되어 있는 투명한 정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된 정보를 거래소는 그냥 거래할 수 있게 시장만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거고 코인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우리가 만들었는데 우리한테 상위 정도는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소 입장에서는 우리는 시장만 만들었지 이 코인의 뭐 위험성 뭐 앞으로 잘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은 다 오픈소스 정보니까 투자자가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게 맞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로. 오늘 되게 살얼음판 걷는 것 같아. 민감한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살얼음판 네. 걷는 것 같아. 그래서 암호화폐 그 산업에는 암호화폐 시장에는 그 do your own research란 말이 있는 거예요. 투자자가 알아서 잘 알아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 거고 거래소는 이제 시장을 열어준 거고 그거에 거기에서 투자를 하는 건 투자를 결정하는 거는 투자자의 몫이다라는 이제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소가 그러면은 어디까지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하느냐가 이제 논란인 거예요. 그죠?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은 제가 뒤에서 네. 최종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 너무 무섭다 이거 진짜 얘기하다 보면. 세 번째, 이게 2번과 비슷한 관점이에요. 근데 암호화폐 시장의 주축 인력은 누군가요, 기자님? 금융권 인사들일까요? 아니면 개발자들일까요? 주축 인력이요? 개박자래요. 개발. 개발자들이 많겠죠. 우리 저번에 코인가십에서도 다뤘지만, 맞아요. 뭐 다들 유명 거래소의 대표님들은 보통 다 개발자 출신이었잖아요. 그죠. 개발자 출신 대표님들이 월등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네. 느끼기에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통금융권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인사이더 트레이딩, 내부자 거래에 대한 어떤 이 적절한 시스템 마련에 대한 어떤 정도와 네. 이 암호화폐 거래소나 아니면 블록체인 기업들을 젊었을 때 창업하신 그런 개발자 출신 대표님들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가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런 뭐 어디까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소는 그럼 어디까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되느냐 이거에서부터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 규제가 아예 그냥 딱 나와주면 사실 더 클리어한데 규제가 딱 나와버리면 그냥 이대로 할게
약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 규제 그래서 편합 오히려 대표님들이 활용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규제를 만들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렵겠죠. 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울 네. 겁니다. 자본시장법에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다루고 있는 그 조항들을 암호화폐 시장에 그대로 딱 해버리면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가 결국에는 예상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 우려도 많이 나왔잖아요. 일본 따라가면 암호화폐 시장이 사장될 거다. 그렇죠. 네.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네. 저희 둘 다 동시에 팔짱을 꼈어요. 갑자기 심각해져서 네.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어가지고 되게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제 결론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무엇이 그럼 옳은 방향일까 한번 네. 얘기를 해보죠. 거래소들이 자구책으로 다 이제 펄리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바이낸스는 내부 임직원들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면 90일 동안 매도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놨대요. 그리고 그 각 팀의 팀장들은 분기별로 이 팀원들의 트레이딩 내역을 다 상부에 보고해야 된다고 합니다. 꽤 그래도 좀 철저한 그런 네. 규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내부자 거래가 있는지 없는지 참조하는 시스템도 있고 그 별도의 이제 세큐리티 팀이라고 해서 그것만 모니터하는 팀이 있대요. 그래서 내부자 임직원이 선행 매매에 가담한 행위가 포착되면은 바로 해당 행위를 이제 속아낼 수 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지갑을 동결해 버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그게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FTX 이제 이 CEO인 샘 뱅크먼 프리드가 이 아르구스에 이제 이메일로 답을 했는데 FTX에서도 이제 임직원들이 신규 상장 종목을 미리 그 정보를 알고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안 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상장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고만 밝혔대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아르고스가 분석한 이 선행매매 행위가 FTX 자사 규정에 배반하느냐? 그거는 아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이 되게 좀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래소들은 자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규정들을 마련해 놓고 내부자 정보가 새어나가는 거는 최대한 방지를 하고 있는데 선행매매 행위까지 우리가 근절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의무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해석이 돼요. 그리고 46개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르고스가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46개의 지갑이 한 1년 상간에 걸쳐서 선행 매매를 해왔던 거는 명백한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상장 정보를 어떻게 이 지갑들이 알게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정보를 흘린 거잖아요. 네. 그 해당 거래소의 내부자 임직원이 출처가 아니면 과연 어디겠어요? 절대 뭐 다른 데서 새어날 수 없는 정보죠. 혹은 내부자 정보를 안 썼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이게 46개 지갑이 1년에 걸쳐서 한 뭐 200억 원에 걸친 금액의 코인을 미리미리 샀다는 건데. 그죠. 굉장히 확실한 정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했겠죠. 그렇죠. 네. 그거를 뭐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분명히 어딘가에서 그러면은 이게 새어 나가고 있다는 거고 이 새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규제를 할 거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예를 들어서 거래소 자체적으로 다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좀 더 포괄적인 어떤 그런 규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결국에는 좀 더 확실하게 근절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규제라는 거는 결국엔 처벌 방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걸리면 어쩔 수 없고 안 걸리면 땡큐. 약간 지금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굳이 사람들이 선행매매에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르고스 거래소 보고서에서도 이 46개 지갑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 지갑 주인들은 얼마나 해피하겠어요. 근데 이 지갑 주인들이 이름이 만약에 밝혀지게 된다면 뭐 어떻게 해서든 이제 국제기관의 뭐 원조를 받아서라도 수사를 해서 잡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런 선례가 하나 생기더라도 선례만 하나 남더라도 더 이상 약간 이런 시장교란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좀 이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블록체인에서
뭐라 그럴까, 블록체인의 익명성은 우리가 권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블록체인에서 담보해 주는 거는 가명성이지, 그 가명성을 이용해서 내가 최대한 뭐 사업에 이용할 수는 있고, 그걸 이용해서 뭐 좋은 코인을 만드는 건 오케이. 그런데 그를 통해서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을 하거나 뭐 사기 같은 것들이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역으로 추적해 들어올 때, 그럼 도대체 이 지갑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누군가가 추적해 들어올 때 그 이름을 가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어떤 거래소든 아니면은 뭐 지갑이든 KYC를 한 곳에 나의 신원 정보가 남아 있을 거고, 그 신원 정보를 역추적을 해고 들어가면 결국엔 찾아낼 수 있거든요. 네. 그거를 통해서 신원이 드러나면은 이제 처벌을 달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모든 법망의 테두리의 바깥에 있고, 익명성은 당연히 나의 권리인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완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불법 행위도 다 용납이 돼버리는 그냥 그런 시장이 돼버릴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맞습니다. 저도 이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굉장히 법률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고, 다만 그 기존에 있었던 자본시장법이나 이런 것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기에는 어쨌든 블록체인의 특성이 있다 보니 네, 좀 이 업계를 위한 법이 새로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저희 이렇게 또 이번 주도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또 다음 주에도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센터 도예리 기자,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otions, how the kid never switch codes, but he code switch focus. Staring down your team with a frozen ice cold look that could end the summer solstice. Cause I'm more like the top dog. Keep on running game and the gang will accost y'all. I be calling plays from a plane while I'm off court, but we ain't the same. You a lame, I'm a mob star.